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사실 휴식도 아니네요. 해야 될 거 관리도 조금 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독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제 성공법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혜와 용기 모두가 필요합니다. 지혜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용기만으로는 무모할 뿐입니다. 지혜와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 지혜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용기만으로는 무모할 뿐이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만일 지혜와 용기 둘 다 없다면 원래 없는 것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지혜는 계속 쌓아가고 있고 용기, 필요할 때 용기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고요.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래서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셀러리맨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 충분히 행복하죠, 사실. 지금처럼만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평온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은 어떻게든 자꾸 성장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맞아요. 그 권태감에 빠지거나 그걸 싫어하니까요.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뭔가 좀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에 담겨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사람은 본래의 장점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사람은 본래의 장점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좀 더 큰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세상과 모두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성공. 당신의 욕망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큰 성공을 바라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움직일 줄 알게 되니까요. 큰 성공을 바라면. 왜냐면 저는 오직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회사에도 출근하기 싫어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저 욕망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남들이 싫어한다거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원성을 사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주는 사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일석이조나 일거양득, 그리고 더 나아가 일망타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열심히 탐구해보세요. 나의 욕망,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독서와 운동이죠.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거,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나를 잘 키우는 거, 나를 좀 성장시키는 거, 결국은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내가 흠모하는 나 자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커피랑 책 그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애정을 받는다.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파악해서 제대로 컨트롤하고 확실히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재능을 완전히 파악한다. 메타인지.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가?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인가? 강박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걸 명확히 하세요.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리고 갖고 싶은가? 동일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과 취미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이 잡힙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재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재능의 활용법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도 넓어져서 인생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일도 취미도 다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나 자신이 재밌다, 즐겁다, 즐길 수 있다, 그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현재를 즐기고 노후 역시 더욱 즐기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 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자. 나이가 몇 살이든 일과 놀이를 마음껏 즐기십시다. 현재를 즐기는 것, 즐기자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사이토 이토리님은.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편이 경쟁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보이겠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나만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기대로 가슴이 뛴다면 그게 설령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꽃길이겠죠.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미친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서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오,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깨달음이다. 읽은 부분인데도 진짜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 있는 그림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100%의 법칙이 나왔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만약에 뭐 50%는 내 잘못이고 50%는 상대나 뭐 사회의 잘못이다 이러면은 내가 그 50%는 통제 불가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것은 내가 100% 주체적으로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0%내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100% 자유로워지는 거.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되는 것 같고,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자,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째로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이건 잘된 일이다. 하늘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100% 나는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100%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됩니다.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쵸? 완전 무결한 행복 없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도 그 나름대로의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과 고난은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 무결하다기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행복하다,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50점 60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이트 트루님께서 이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더욱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 마음의 감도나 감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 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일어나는 사건마다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따분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그거 역시 행복의 일부이니까요. 그래서 부유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듣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얼른 걷어들여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며 영혼의 성장을 깨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한 그 성장에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끌어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영혼이 성장시킬 순간입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대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근데 그 대답은 나의 가슴 속에 숨어 있다.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게 거울의 법칙이죠.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의 얼룩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은 용기 없는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감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그 안정감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감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데 나는 그 새로운 자극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큰 자극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렇게 안정적이게 집에서 나의 루틴을 할 때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 마음가짐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원대한 목표를 갈구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작은 행복을 주는 거 역시 재능입니다. 저는 좀 이거 같아요. 작은 행복을 주는 거. 원대한 목표가 있나요? 그것보다는 작은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향상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행복해요. 더 편안해요. 사람마다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자기만의 재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게 출판사와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할 겁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반드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어떤 강물이든 제대로 바다에 도달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문제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문제 해결법을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그 시도가 잘 통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써내면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그저 싫어하며 떨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이 만든 우리는 신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사람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벽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이 아니라 신.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재능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대 단점이나 결점이라고만 치부합니다. 신은 자신의 자녀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꾸만 가치있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믿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존재입니다. 각자 자기 시기가 믿는 신을 믿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한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과연 얼마나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인지 여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영혼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 무언가를 손에 넣고 꼭 갖추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당신의 존재 방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들만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진동수를 올리는 법은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식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하다. 진동수. 제 일은 버블 경제가 끊어도 불황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물론 풀이주가 있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친절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라고 손을 안 내면 신호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면서 먼저 가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짓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부터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양보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위로 보게 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 그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항상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을 하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은 매력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인터넷 쓰는 법을 배우러 가서 검색창을 여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오늘은 난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 길을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 그냥 가라는 식으로 획획 속만 내줬는데, 맞아요. 이거 저는 경험했어요. 예전에 먼저 가시라고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의를 하는 거,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우아하게 되는 것도 성장이죠. 게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분께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를 못하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일지도 알게 됐잖아 라고 말이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나 자신의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좀 입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올바른 말을 하는 건 재판관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 자신도 그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자꾸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버릇이 있어요. 이게 옳은가 맞은가? 저 사람은 과연 말하는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 이런 습관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쵸, 애기님?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더라도 나쁜 일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쩐지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이 기대감으로 찔 때입니다. 맞아요. 기대감으로 가슴감이 들 때, 기대감이네요. 기대감. 설레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듯이 저는 건강해요, 컨디션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부터 치유한다는 치유법입니다. 말그릇부터 바꾸는 거죠. 아이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전부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만드는 거. 사람에게는 평온한 기분이 가장 좋다. 평온 나왔어요. 평온. 드디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평온한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가볍고 홀가분하게 말이에요. 지금 또 마음이 급하죠. 뭔가 조금 약간 쉬고 싶은 마음. 속 편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긴장을 푸세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너그럽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전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저만의 진도수를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모두 나름의 진도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진도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니 놀랍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갈 때 다 읽었네요. 괜찮아? 분명히 다 잘 될 거야.
아이고 이렇게 또 책을 다 읽었고 사실 좀 다들 비슷한 내용이 느끼는 한데 중요하다 하는 거 느끼고요. 이제 휴식 취하고 다시 독서 해볼게요. 수고했어요.